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 국면에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움직임이 지금 굉장히 그나마 좋은 쪽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국제적인 정세와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뭐 엄청나게 장이 안 좋았고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이 장에 대해서 뭐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죠, 금리. 그런데 이제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과거와 다르게 요새 폭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인지하실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금리가 이제 끝을 가고 있다. 터미널이다. 끝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인상 속도가 늦추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11월 달에 금리가 0.75를 올렸죠. 그래서 뭐 잠시 이제 후유증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거를 뚫고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는 뭐 거기서 거기다 우리가 뭐 4.75냐 아니면 5%까지 가느냐 이게 뭐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 또 늦어졌다가 금리 인상을 안 하다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긴축을 통해서 경기 사이클을 소프트 랜딩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 안 된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위축과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게 하드 랜딩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수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드 랜딩 됐다.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 금리로서 이걸 다스릴 때 자이언트 스몰 스텝으로 갔어야 되는데 스몰 스텝으로 못 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빅 스텝으로 가면서 하드랜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세가 폭락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니까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결론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미국의 달러로 자금이 몰리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금이 미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30조, 50조, 뭐 61조까지 팔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시장을 보면 이게 61조를 팔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폭락의 폭락을 거듭했고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구분하지 않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도 그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고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게 의미 있게 1,400원을 깼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깬 거죠. 깨면서 환율이 드디어 우리나라 이게 빠지는 거죠. 빠지니까 뭐냐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사고 있다.
그래서 빠져나간 자금이 다 들어오면은 뭐 좋을 것이지만, 그래도 10조만 들어와도, 10조만 들어와도 시장은 좀 안정화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환율이 1380원 중반대로 아주 의미 있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대비 이런 문제가 연출되고 있고, 여기서 또 영국 문제가 있었지만, 영국도 이제 서서히 제정신을 차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총리를 다시 앉추면서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조금씩 약세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나오죠. 오늘 저녁 때부터 중간선거가 열립니다. 중간선거인데 여기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전기차, 오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뭐 5% 빠졌고 기타 등등 많이 빠졌죠. 지금으로 봐서는 공화당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죠. 뭐 상하원 다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공화당이 이길 경우에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가 오늘도 아침에 크게 빠졌다라는 것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공화당이 승리했을 경우 이쪽 친환경 관련한 이러한 쪽에 이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인식. 공화당의 정책은 뭐고 민주당의 정책은 뭐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액션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게 뭐 궁금증이 계속 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승리했을 경우 어느 쪽을 사야 되는가, 어느 쪽을 매수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뭐 출렁출렁거리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결론은 공화당의 승리가 연출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화당이 거기에 따른 정책적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해야지, 어리벙벙벙벙벙벙 하게 있다가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된소리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중간선거의 결과와 정책적 변화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10일 날 미국에서 CPI가 발표합니다. CPI. 그래서 이제 CPI가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제 주택 가격, 렌트 가격이 올라갔죠. 월세, 주세. 우리나라로 보면 월세가 많죠.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주세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올라갔었는데 집값이 폭락하고 있어서 요번에 이제 CPI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근원 CPI. 근원 CPI가 여기에 주택 가격이 40%를 차지합니다. 40%. 그래서 이것이 하락하는 것을 미리 반영하느냐 여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타임래그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타임래그가 형성돼서 정확하게 이것이 검증되고 정확하게 예정돼서 거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래서 전번에도 CPI가 그렇게
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게 서서히 반영되느냐 여부가 CPI의 근본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만약에 CPI가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했다. 하회를 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구나. 이 모든 사단이 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기에 따른 공급망 위축과 원재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금리를 인상했다라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가 강세화되고 달러가 강세화되면서 아시아 증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아시아 증시 특히 대한민국의 증시가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CPI 물가의 지수가 빠지기 시작한다 하면 그거는 뭐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는구나. 아,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꺾이는구나.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화된 요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공화당이 됐을 경우 법인세 인하 문제가 또 등단하면서 빅테크나 이런 쪽에 또 한번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와 CPI 근원 지수, 물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공화당이 등단함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바이든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무산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산업의 운명과 주가의 운명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그냥 투자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국 쪽은 총리가 바뀌면서 이제 서서히 정상 궤도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금리를 인상시켰고 특히 영란은행 쪽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BOE 쪽에서도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갖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제 시진핑 체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요번에 이제 독재 체제를 갖췄습니다. 독재자죠. 독재인데 결론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 돼지나 푸틴 또라이죠. 시진핑이 독재자인데 결론은 이제 중국이 사유 재산권에 대해서 공동 부유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사유재산보다는 공동부유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봉쇄한다는 측면으로 코로나를 이용해서 도시 하나 전체를 봉쇄한다든지 아파트를 전체 봉쇄한다든지 해서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을 지금 때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잡아가지고 큰 애들만 일부 언론에 표출되지만 일정 수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중국 기업, 중국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외국의 펀드에서 중국 런이 일어나고 있다. 차이나 런이 일어나죠. 그래서 차이나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뺀 것이 소위 말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요새 올라가는 이유, 오늘 뭐 거의 2,400에 도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외국인이 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들어오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외국인이 지금 방향타를 잡고 있다.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고 매집하고 있고 거기에서 대박 종목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이 시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중국에서 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서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승하는 배경에는 지금 중국에서 자금이 우르르르르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빠져나온 자금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 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사느냐? 오늘은 이제 바스켓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품과대주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 또 어느 날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죠.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뭐 네옴시티다 뭐다 뭐 이런 쪽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깨지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으면서 공화당이 됐을 때 친환경 관련주와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명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투자의 전략을 잘못 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도 전기차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 공화당이 당선되니까 공화당이 상하원 의원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지금 정책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정확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전략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시장에 여러분들이 직면해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 중국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 자금 중에 텍사스 펀드가 있죠. 텍사스 티처 펀드라고 그래서 사학 펀드라고 그래서 미국의 4대 펀드에 속합니다. 4대 펀드. 캘리포니아 펀드가 제일 크고요. 또 나머지는 뭐 비슷해요. 근데 여기 엄청나게 크죠. 여기에서 중국 비중을 30%, 34%에서 반으로 일단 줄이겠다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투자할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사고 있고 어디를 배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전략이 없으면 이 시장을 버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요동쳤습니다. 이렇게 요동쳐가지고 여기서도 폭락했고 여기서도 폭락했는데 이게 자금시장 리스크 여기도 있습니다. 자금시장 리스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시장 전체를 그냥 폭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채권 시장의 혼란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등등등
또 수출이 뭐 안 된다, 또 내수 시장이 결여됐다, 이런 건데, 중국은 지금 내수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지금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미국뿐만 아니라 EU까지도 지금 중국 견제론이 나왔다. 왜? 러시아에서 뭐 우리가 LNG를 그냥 썼는데 이놈들이 이걸 무기화하면서 이 자존심, 독일의 자존심이죠. 예, 독일의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아시겠지만 게르만 민족의 어떤 자존심은 엄청나게 센데 거기에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러시아에서 바꿔라, 이겁니다. 바꿔라. 그러고 러시아하고 사업을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러시아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공급망 전체를 바꾸고 있고, 또 EU의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돈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상승세로 이끌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못하면 이 시장은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거고, 항상 겁먹고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3,300에서 2,150까지 빠졌죠. 1,10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방에서 오래 계신 분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런 거를 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씩 모았다는 거죠. 소액이라고 투자했는데 종목을 4종목에다 그냥 투자한 거예요. 투자했는데 5,400만 원을 매입했는데 1억 2,700입니다. 이게 한 번에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적금, 월급을 팔아서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수는 1,100포인트가 빠져서 폭락을 했고, 폭포수처럼 빠졌습니다. 근데 저희들과 함께한 이 분, 특히 월급을 탄 초등학교 교사, 월급을 타서 이걸 모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립시처럼 모은 겁니다. 매월 월급의 반을 여기다 그냥 투자한 거예요. 투자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3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뭐 해가지고 매입 금액이 5,400입니다. 근데 지금 목돈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주식 투자는 그런 어떤 전략을 갖고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부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돈을 진짜 벌 수 있는 방법, 그냥 사기치는 거 말고요. 뭐 내가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거 올라갔습니다. 뭐 방송에 출연했는데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매일 하루에 2종목씩 추천해가지고 그 중에 한 개, 30개, 60개 중에 몇 개 올라간 거 가지고 맨날 올라가면 자랑해가지고 회원 모집한 다음에 거지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총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진정한 투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빠졌는데도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지수가 빠진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을 쓰면서 투자를 하면 더 부자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이 나쁜데도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장이 좋으면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해야지 이게 작은 금액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주식에서 작은 돈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종목 가지고 텐베거를 만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맨날 단타 치고 뭐 치고 해서는 용돈은 쓸 수 있으나 부자는 안 된다는 거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부자 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장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종합지수가 1000포인트가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거를 샀어도 지금 뭐 50%, 60% 어떤 종목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80%가 넘게 손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희 방에 오셔서 저희의 전략과 제가 하고 있는 전략을 따랐다면 돈은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장이 지금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꿈틀거리는 시장에서 이 기회에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 머리도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경력도 짧고 종목도 모르면서 모든 종목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면서 바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바닥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나오면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서 정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데 어설프게 투자하시다가는 손실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불황 속에서 탈출하는 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장에서는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중간선거,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친환경 관련, 태양광,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차 밸류체인, 자동차, 그 다음에 오일 관련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편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 영향 분석,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이 공화당 중간선거는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선물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대처하고 싶다면 와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동치고 이렇게 정책이 변화가 심하고 이렇는데 이럴 때 지키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면 큰 코를 다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